안녕하십니까. 촉이 온다 촉이 와 삼삼한 촉선생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수익 빼앗긴 내 계좌에도 봄이 오기는 올란가. 불현듯 이상화 선생님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총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에 화창한 봄 기운을 원하신다면 원하는 크기만큼 네 하고 외쳐 봅시다. 네. 촉선생과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바로 금리 상승 심상치 않다. 촉선생을 따르라. 금리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전망이 되길래 금리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했을까요? 자, 맛보기로 두 개의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최고로 안전한 국고채 만기가 3년 남은 3년물 금리 차트입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작년 7월 0.79%? 굉장히 낮군요. 근데 이 차트상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 3월에 1.2%. 현재도 거의 1.2%에 가깝죠? 자, 절대적으로 낮아 보이나 상승률을 보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트레저리 본드, 우리나라 말로 국고채입니다. 얘는 만기가 10년 남은 10년물이죠. 자, 금리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약 7월 정도에 저점을 찍었는데 연 0.5% 수준에서 무려 1.6% 수준까지 올랐네요. 금리가 세 더블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었군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나요?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반대로 떨어질 것 같나요? 촉이 온다 촉이 와. 이 촉선생의 결론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과 매우 관련이 있죠. American Jobs Plan, 월 100만 개씩 늘리는 겁니다. 무지하게 많은 숫자죠. 만약 계획대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직해서 일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자리가 생겨 월급을 받게 됐어요. 기존에 일했던 사람의 월급이 오르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은 무엇부터 하죠? 그동안 못 샀던 거를 삽니다.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것을 더 많이 만들고자 설비 투자를 늘리겠죠? 개인 소비의 증가, 기업 설비 투자의 증가, 이건 뭐죠? 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의 수요의 증가, 돈의 가치가 바로 금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판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제품을 많이 수출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이름하여 미국이 좋아서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낙수 효과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옥수수 차트예요. 옥수수. 이 옥수수에 시카고나 런던 이런 곳에 거래되는 선물 차트인데 가격의 상승이 얼마나 진행되어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302?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가마니 아시죠? 가마니. 쌀 한 가마니. 그와 유사한 말이 미국의 그 단위가 부쉘이 있어요. 부쉘. 곡물마다 좀 종류가 틀리긴 한데 20kg
2kg짜리 옥수수 한 가마니가 한 부셸이 302센트였는데 언제? 작년 4월. 그런데 이게 올 4월에는 594센트? 뭔 놈의 옥수수가 따블이 올랐네요. 깡냉이도 이제 비싸지겠는데? 벌써 가격도 올랐을 거고. 자, 그런 느낌 가지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대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요만한 동그란 노란 콩입니다. 대두. 콩 한 가마니, 한 부셸이 작년 4월 826센트에서 1440센트? 야, 이건 뭐야? 600센트? 이것도 거의 뭡니까? 더블 좀 안 되게 올랐네요. 이야. 사람들이 말입니다. 직접 옥수수도 먹고, 콩도 쪄서 먹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수요가 있죠.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자, 돼지와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풀만 먹일까요? 아니죠. 사료를 먹이죠, 사료. 사료의 주 재료가 바로 옥수수와 콩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돼지 소값도 엄청나게 뛰었던 것이죠. 물가지수를 볼까요?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보니까 이 녹색 선인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도 작년하고 계속 오르고 있군요. 자, 미국은 뭘까요? 미국은 이제 CPI라고 하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네요. 자, 이렇게 물가가 지금까지 올랐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와 뭔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돈 100만 원이 지금 있어요. 100만 원이.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정기예금을 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안전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금리가 낮습니다. 안전하니까. 2%, 1년짜리 정기예금이 금리 2%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1년 뒤에 얼마 받을까요? 102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00만 원과 1년 뒤 102만 원 중 어떤 게 돈의 가치가 높을까요? 자,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는데 백화점 가서 샤넬백을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은 모델을 1년 뒤에 사는데 샤넬백이 103만 원이 됐어요. 느낌 오시나요? 나의 욕구는 샤넬백 사는 거였는데 현재 그냥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낫었네요. 1년 뒤에 102만 원. 만 원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도 유식해져야죠. 물가 상승을 초과하는 금리가 그걸 보장해 줘야 돼요. 초과분을. 그 초과분이 실질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 초과분이 없으면 아까 같이 102만 원, 정기예금에가 102만 원 탔는데 103만 원짜리 샤넬백을 내가 딴 데서 그 조달을 하거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야 되겠죠? 추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금리가 유지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샤넬백을 못 산다고요. 소비가 줄고 그 소비에 맞춘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겠죠? 경기는 침체,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따라서 올라야 하는구나. 어부아저씨 효과. Fishers, 원래 피셔맨인데 Fishers effect.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투자 수익률. 아까 말한 102만 원 중 실질 투자 수익률이 만 원이에요.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금리를, 시중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돈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비교,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자,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약간 어렵나요? 이보다 쉽게 할 수는 없어. 두 가지 이유죠. 일자리 창출에 의한 소득의 증가, 소비의 증가, 그거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오를 것 같죠. 근데 이 두 가지 효과는 어때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바이든만 봐도 2030년까지 8년 정책을 쓰고 있죠. 월 100만 개씩 늘리면서 우리나라 21조 풀면서 공공 일자리만 81만 개. 자, 그거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향후에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건 전망이죠.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금리가 인상이 됐고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너만 알려줄게. 촉이 온다, 촉이와 촉 선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역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금리 상승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느 주식이든 막 오르는 금융자산은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실적 장세로 가는 전환기, 엘리엇으로 보면 5파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즉 실적 장세 때는 금리가 오르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조심해야 할까요? 금리가 오르면 부담을 갖는 기업, 부채가 많은 기업이겠죠. 자, 우리나라도 오르고 미국도 오른다? 원화 부채뿐만 아니라 외화 부채,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도 굉장히 조심해야겠군요. 돈 벌고 싶지? 주시장에 드는 일명 성장주라고 불리는 부류가, 이게 대표적으로 IT, 바이오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상승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럴까요? 해당 기업이 생산해내는 새로 개발한 상품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시장에서 해주니까 주가가 선반영해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일단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은 후에는 실제로 실적이 나느냐가 중요한데, 얼마나 많이 팔릴까라는 것은 전망이었죠. 그래서 현재 버는 돈은 적은데 주가는 많이 올랐다. 고포, 고 PBR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많이 팔릴 것은 미래의 전망이고, 현재 버는 돈은 아주 쥐꼬리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죠? 주변 환경의 금리는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버는 돈으로 결론적으로 빚 갚다 볼일 다 본다라는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한 종목을 집어 얘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상장사 중에 하나인 아남전자의 차트입니다. 와, 이거 뭐 저점이 920원대였는데 뭐 작년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3,000원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랐군요. 세 더블 이상. 현재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자, 얘가 이렇게 오를만 했는가? 앞으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가? 서부터 살펴볼까요? 이 아남전자는 그 오디오 부품, 뭐 리시버나 스피커 부품을 만드는 전문 회사이긴 맞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하만이라는 스피커 음향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었고, 조금 좋은 차를 타시면 스피커가 하만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만이 중국의 샤오미에 납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샤오미가 요새 인기 좋은 게 전기차죠.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를 테슬라 등 전기차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라성 같은 자동차 업계, 자동차 기업을 넘어설 수 있는지도 아주 불확실한 상태죠.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소멸되거나 진짜로 매출이 안 일어나면 주가는 도루아미타블 과거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하락의 어떤 스피드나 폭은 무지막지하게 높죠. 재무구조 한번 볼까요? 주요 재무 정보를 좀 요약해 놓은 것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이 있어요. 이자 발생 부채, 어디서 돈 끌어다 쓴 거죠. 은행이든 자체 회사채를 발행을 하던, 회사채는 확정금리, 금리를 줘야 돼요. 자기 회사에 회사채를 산 사람한테. 이게 좀 줄어들 것 같더니 최근에 작년, 재작년 계속 늘고 있네요. 그죠? 600억대로, 400억대로 줄다가 600억대로 늘고 있어요. 부채가 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상승할 때 무슨 기업을 조심하라고요? 본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가지고 빚 갚다 볼 일 다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도 지금 계속 상승해요. 작년에는 225%, 재작년 153%. 와, 거의 70% 이상 늘었네요. 이래서 PER, PBR이 높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PER은
내가 즉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1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얼마냐는 거야. 얘 지금 49.44배로 나오죠. 벌어들이는 돈은 1원인데 주가는 49원, 그냥 쉽게 5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으로 평가했을 때 50배 뻥 튀겨 있는 거예요. PBR은 PBR은 B가 북밸류인데 대차대조법상 자산을 뜻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쟁여놨으면 뭘로든 쟁여놨으면 그게 자산이죠. 자산 가치 1원당 주가 수준이 4.44, 거의 5원이라고 봅시다. 5배 뻥 튀겨 있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투자 신중해야 돼. 전기 전자 업종에 속하는데 순이익을 몇 년째 내는 기업들을 보면 PER이 대체로 10원에서 10배에서 20배 사이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PBR로 평가를 했을 때 2배 넘는 종목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아까 샤오미 이슈에 의해서 2차 벤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새 더블이 됐다라는 거죠. 눈치채셨겠지만 몇 년간 배당 준 적도 없어. 배당 투자도 안 되는 거예요. 샤오미의 전기차 진출설, 그 2차 벤더로서도 납품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완전히 골로 갑니다. 완전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500개 가까운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큰 타격을 받을, 그리고 하나 이슈에 의해서 큰 폭의 이미 상승을 한 이런 종목을 투자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상황은 금리 상승이 주식 투자의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식 실패의 큰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믿어. 자, 오늘은 무슨 종목을 추천할까요? 방송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금리 상승의 수혜주입니다. DB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는데 두 업종 다 상장사들 꽤 있어요. 근데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임원 배상보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등등을 주로 상품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이 DB 손해보험을 제가 왜 추천할까요?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은가? 두 번째,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세 번째, 차트상 사도 될 자리인가? 그 조건에 부합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진짜 신중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손보사는 손해율이 좋아져야 돼요. 수입보험료 대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인데 그게 100% 미만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보험사에서 남는 돈이죠. 작년 2020년 전체 손보사 손해율이 85.7%. 그거는 2019년도 대비 7.2% 개선되었어요. 1% 개선하면 총 손보사들이, 우리나라 손보사 말입니다, 순이익 증가가 무려 1,500억이에요. 올해 1사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평균 85.7%인데 81%로 4% 이상 또 개선이 됐어요. 원인이 뭘까요? 자의반, 타의반, 어딜 가질 못해. 코로나 때문에. 원인은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손보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더라도 이 80% 초반대가 유지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옵니다. 기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군요. 금리 상승이 DB 손해보험이 앞으로 돈 더 벌 것인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쭈빼기. 두 가지죠.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 시차가 나죠. 그거를 그냥 현금 5만 원짜리로 금고에 넣어놓고 있을까요? 그런 바보는 없겠죠. 최소한 금융기관끼리 보험사니까 증권사에게, 보험사니까 은행에게 하루짜리 콜로도 빌려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험사고가 나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데 투자 못해요. 바로바로 해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간은 좀 더 짧은 거에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똑같은 보험료, 남는 보험료로 운용했던 수익이 당연히 커지겠죠.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일자리 창출과 물가 상승 때문에 더 오를 것 같다고 그랬죠? 제 전망이 맞는다면 보험사 수익은 더 올라가겠네요. DB 손해보험만의 특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자산,
남는 보험료로 운용했던 자산운용 수익률이 업계 탑픽입니다. 손보사 평균이 3.11%였어요, 작년에 수익률이 자산운용에. 그런데 얘네는 3.91%. 1%만 더 내도 그 순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산운용 능력이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작년 주총에서 결정된 현금 배당이 2,200원이에요. 배당 수익률 작년 배당 기준일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샀던 사람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5.03%. 오, 괜찮네요. 5.03% 주는 상장사 별로 없습니다. 5.54배. 버는 돈은 1원인데 5원이 5원. 야, 그렇구나. 자산가치 대비도 얘는 자산가치 이하로 주가가 형성돼 있죠. 벌어놓은 자산 1원인데 자산가치로 평가된 금액은 40전이라고. 40전. 우리나라 금융주가 대부분 이렇게 좀 적평가를 받는 이유가 좀 있어요. 안전하긴 한데 성장성을 갖추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배당률이 너무 낮아서 그랬죠. 근데 배당률은 계속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성향을 순이익 중에 배당금을 주는 비율이 배당 성향인데 그거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5%면 이건 그 중국의 금융회사들이 많이 주는데 그거와 거의 견줄만 합니다. 아셨죠? 그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상대로 금융업을 하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장성을 갖추려면 무조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투자와 자산운용업법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이죠. 그 자본시장법에는 모든 은행증권 보험사가 종합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로 만들어줬는데 아직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까먹을까봐. 자, 그걸 하나는 제끼고 배제하고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는 미주 지역, 뉴욕, 캘리포니아 잘 사는 동네네요. 하와이, 괌에 이미 4개 지점이 있어요. 그걸 거점으로 오하이오, 인디애나, 펜실베니아, 텍사스, 이상하게 미국 대통령 선거 뭐 어떤 경업 지역 뭐 여기도 생각나네요. 사업면을 이미 확보했죠. 지점으로 가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큰 시장이 중국의 한 보험사와 합작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모 보험사가 있어요. PTI라는 보험사가 있는데 이거를 인수를 했는데 5년 전에 5년간 131%라는 보험료 수입의 증가를 갖고 왔죠. 보험료 수입이 매출인데 보험사는. 그리고 재작년 2019년에 괌, 사이판,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다른 건 모르겠고 아까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는 참 인구가 많지요. 현지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잘 되는 거 보고 결국은 지점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DB, 손해보험, 해외 진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완성작은 아니죠. 해외 지사나 해외 지점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입이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놈의 기관들은 뭐야, 주수도 그렇고 샀다 팔았다 별로 사지 않네요. 그러나 외국인은 어떠죠? 주야장창 사모으고 있네요. 주야장창. 자, 외국인을 믿어 봅시다. 자, 그럼 차트상 사도 되는 자리인지 살펴볼까요? 이거는 뭐 제가 맨날 살펴보는 장기 차트, 월봉 차트인데 가장 우측 최근의 차트를 봤더니 차트상 쌍바닥을 찍었네요. 쌍바닥. 쓰리바닥을 찍으면 맨날 샤워해. 쓰리바닥을 찍으면 죄송합니다, 엄마 아버지. 애미애비가 말려도 하는 겁니다. 일단 쌍바닥을 찍었네요. 근데 쓰리바닥까지 가는 종목이면서 우량 종목은 별로 없어요. 쌍바닥에서 만족을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녹색선. 5개월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돌고 있군요. 좋아 보이죠?
이런 종목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천 매수 가격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방송하고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가격이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밴드 가격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마음 편안하게 사십시오. 아시겠죠? 자, 중단기 목표 가격 6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목표 가격 직전 고점인 그게 84,000원인데 8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이 온다, 촉이 와. 사랑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